여러 종류의 계약서 작성 요령 중 오늘은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 그 중에서도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매매 계약 작성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매매 계약서가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먼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요건은 첫 번째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매 목적물, 내가 사고 파는 물건이 정해져야 하고요. 세 번째는 매매 대금, 즉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기재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확히 그 사람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당사자인 파는 사람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 본인이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간혹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위임장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 위임장은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토지라면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고, 건물이라면 건물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할 텐데요.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간혹 대장과 등기부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지목, 집원, 면적과 같은 사실 상태는 등기부보다 대장의 기재를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부와 대장의 기재가 다를 때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매매 계약서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매 대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매매 대금은 그 총액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 지급하는 계약금, 중간에 지급하는 중도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는 잔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와 같은 액수를 기재할 때는 단지 숫자만 기재하게 되면 숫자에 다른 숫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쉽게 변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함께 한글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1억 원을 숫자로 기재하기보다는 숫자와 함께 금 1억 원 정이라고 해서 첨가를 통해서 숫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내가 모르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제한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발급받은 등기부를 가지고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일자에 그 해당 일자에 새로이 발급한 등기부를 통해서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앞서서 사실관계는 대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로 등기부 기재와 대장의 기재가 다를 경우 등기부 기재를 우선하게 되므로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내가 중개 의뢰한 공인중개사는 나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그 설명서를 적절하게 충분히 잘 설명을 듣고 객관적인 부동산의 상태와 설명서 기재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증서는 공제보험으로부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함인데요. 공제증서의 내용을 보시고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이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본인이 현재 중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빌려서 업무 보조인이 실제 사실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도 가급적 확인을 하셔서 공인중개 의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공인중개사 기재된 사람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그 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새로이 무언가를 추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 추가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 기재된 사항에 효력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